자, 뉴스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세게 잡았어요. 한번 여기 비춰주실래요? 검찰 똥꼬만 바라보는 언론이라는 이름의 개들. 제가 그래도 기자질을 천직으로 여기는 사람인데 좀 거친 말을 가급적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배운 게 있어요. 가장 적재적소에 적확한 표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배운 저널리즘의 원칙 도의에 입각해서 뉴스체크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검찰 똥꼬만 바라보는 언론이라는 이름의 개들에 대해서 오늘 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암행 수사를 하더라도 소환자들이 검찰에 불려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수사 기밀이 오픈이 되는데, 그러면은 소환된 사람의 반론과 동등하게 이렇게 보도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검찰은 재판의 한 당사자에 불과한 거잖아요. 법원이 저울추를 들고 있고 한쪽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검찰이고 다른 한쪽은 피의자라고 하는 시민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가려지고 법원에서 그 가려진 사실관계에 의해서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한 축에 불과한 건데 마치 검찰의 주장, 검찰의 의견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여태까지 보도해 왔어요. 그게 바로 기자실의 폐해였던 거죠. 실제로 또 검찰발로 기사를 쓰면 확인 과정을 안 거쳐도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대, 검찰이 공소장에 이렇게 썼대더라 하면은 이거는 여태까지 위법성이 조각되는 판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성이 있더라도 그거를 면책해주는 공익보도에 의한 것이고, 사실상 국가행정기관이 조사한 내용을 상당히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신속하게 보도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확인을 못한 것도 나름대로 공익적인 목적이니까 봐준다. 이런 판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출입처로서 검찰이랑 언론이랑 계속 유착이 심해지는 거죠. 그걸 이번에 어떤 이유로든지 KBS가 깨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검찰 기자실부터 안 나가겠다. 이거 되게 힘든 결정이에요. 기자실 안 나가면 기사 한 줄도 못 쓰는 기자들이 반은 될 거예요. 큰 결정입니다. 엄청난 내부 저항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검찰 똥꼬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똥꼬만 바라보고 있어요. 혹시라도 똥 떨어질까봐. 요새는 개도 똥 안 먹잖아요. 그죠? 제주도나 가야 똥돼지들이 똥꼬 바라보고 있을까? 자, 그런 언론의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저희가 요 얘기만 할 수 없어요. 지금 체크할 게 많습니다. 저희가 언론들의 잔머리를 계속 여기서 공론화하지 않으면 계속 잔머리 사기질을 칩니다. 국민들 상대로. 자, 이거 어제 지적해드렸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를 중앙일보가 조사해봤더니 잘함이 더 많어. 큰일 났네. 못함이 많아야 되는데. 중앙일보는 거의 내란 수준의 기사를 써왔어요.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잘함이 많아. 그러면 모른 무응답을 별도로 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함 아래다 딱 얹혀놔. 그러면 잘못함이 많아 보이잖아요. 각도상. 그죠? 이런 꼼수를 제가 고발해드렸는데 계속 이런 짓들을 해요. 내일 총선이라면 민주당의 38%가 투표한다. 이런 제하의 보도에서도 똑같아.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잘함이 잘못함보다 적게 보이도록. 자, 오늘 또 있어요. 오늘. 자, 정권 재창출을 중앙일보에서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정권 재창출 42%가 원하는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도 40%로 늘어났다. 반년 새 그 간극이 9%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런 보도예요. 그러니까 뭐야? 정권 재창출 니네 안 돼 임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 기사예요. 근데 여기 보면
빠밤. 똑같아. 제가 지적했던 또 그 장난질을 했어요.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야당의 정권 교체. 당신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딱 이렇게 점잖게 물어놓고, 어휴, 정권 재창출이 더 많이 나온 거야. 어? 정권 재창출은 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정권 교체는 보나마나 민주당에서 정의당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겠네. 여하튼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 자한당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40%보다 훨씬 적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놨어? 모름 또는 무응답이 거의 16.9%인데 이 사람들을 정권 교체를 원한다 아래다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무려 60대 40 이렇게 돼서 정권 재창출이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유발한 겁니다. 이런 게 자잘한 꼼수들이 저는 큰 사기로 발전하고 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오늘의 본격적인 제가 뉴스 체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검찰 똥꼬만 바라보는 언론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정경심 여사에 대한 공소장 보도를 어제 보셨을 거예요.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때와도 다르다 이거지. 이게 공소장이라는 게요. 실제로 재판을 들어가면 공소를 제기한다고 하잖아요. 검찰이 기소하는 행위를 통해서 재판을 요구하는 걸 공소한다고 그러고 그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공소장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당일 보도가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20년 전에 검찰청 출입했잖아요. 대검찰청에. 자기들이 알아. 검사들이니까 위법한 것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소장을 자기들이 보여줬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법원 검찰청 간사한테 공소장을 얻다가 놓을게. 와서 니네가 몰래 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법원 얻다가 살짝 놔요. 그 흘린 거를 기자들이 본 것처럼. 진짜라니까요. 짜고 치는 범죄 행각을 그동안 벌여온 거예요. 기자실이랑 검찰이랑. 그리고 뭐 좀 간단한 사안 같으면 공소 내용을 그냥 불러주지. 뭐 혐의만 대충 알면 기사 충분히 쓰잖아요. 응? 그죠? 근데 좀 복잡한 사안은 공소장을 이렇게 흘려. 이렇게 딱 놓고 가고 니네가 이거를 절도를 방임하는 거죠. 절도를 교사한 거네. 그죠? 그래서 당일날 재판에 들어가서 한참 지나도 피의자 입장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기 공소장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기소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로 당일날 정경심의 공소 내용이 다다다다 언론에 보도가 돼. 이거는 수사하는 과정도 우리가 이미 정말 지나치게 많이 목도해 왔잖아요. 검사 20명에 수사관 50명. 그러면 웬만한 고양지청 수준의 검찰력이 총동원된 거야. 거기다가 강제령으로 70회 이상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어. 어마어마한 수사를 하는 거죠. 이거는 명백한 과잉수사, 표적수사인데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윤짜장께서 조국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내사 결과인지 사찰 결과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조사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나면 윤석열이 아무 이유 없이 조국이 자기보다 잘생겼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이유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한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한 수사가 아니냐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표적 수사를 벌였는데 마지막까지도 이 공소장을 당일날 언론에 이런 식으로 빼돌리는 과거 구태연한 관행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자, 그러니까 수사 과정은 물론이고 공소장을 공개한 내용도 그랬다. 자, 그러면 공소장 내용이 어떤지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인디비주얼 피터 림이라고요. 언론사 소속 기자는 아닌데 많이 독자적인 취재를 합니다. 여기 보면 피터의 글을 인용을 하면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진짜 가짜 여부를 확인해서 SNS에 올린다. 나름 자료를 찾아보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안 그래. 그냥 주는 대로 개가 먹이 물어서 목구멍으로 넘기듯이 그냥 받아 쓴다. 조선일보의 정경심 교수 기소 관련 기사를 보면 제목부터 본문 전체가 검찰 공소장에 나온 얘기 그대로다. 그것뿐이야. 의심도 일말의 취재도 단 한 줄의 반론도 없다. 이런 뻔뻔함이 조선일보를 지탱하는 힘이었단 말인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선일보는 분량으로 많이 다뤘지만 대한민국 공중파는 똑같았어요. 어제. 그냥 그대로 분량은 적지만 검찰에서 인정된 이른바 혐의 중심으로 기사를 써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혐의가 이거면 이를테면 표창장 관련된 게 대부분이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김어준 아침에 다 들으시죠? 많은 분들이. 근데 들어도 잘 모르잖아요. 김어준은 잘 안 들리잖아요. 들을 때는 재밌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닌가? 다 들리신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했어요. 저도 김어준 들으면서 사실은 공부를 합니다. 네. 오늘 공소장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출연자 한 분이 공소장이 79페이지, 79페이지였는데 그 중에 범죄 일람표가 절반이 넘었대요. 그리고 혐의에 대한 내용이 절반보다 적은 33페이지였는데 33페이지 중에 18페이지가 입시 비리와 관련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페이지 중에 20페이지면 3분의 2 정도가 그 표창장, 인턴 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창장 여러분들 PD수첩 보셨잖아요. 저는 그 전까지는 이게 혹시라도 빈틈이 있지 않을까 봤는데 저는 확신을 했어요. PD수첩 보고 나서는 표창장과 관련된 적어도 검찰의 수사는 억지다 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 인턴 했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장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검찰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팽팽하게 맞선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소 내용은 표창장이 대부분이다. 혐의 내용 33페이지 중에 18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표창장 뭐 인턴 얘기인데 표창장은 우리가 취재해 보니까 검찰이 똥볼 차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언론이 왜 그걸 못 합니까? 검찰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취재해 보니까 설득력이 되게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왜 못 해요? 하물며 법원의 판단도 평가하잖아요.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표, 그죠? 공표하지 않았어. 허위사실을. 근데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줬다는 거. 그런 엉터리 판결을 해가지고 도민들이 원하는 도지사를 판사 한 사람이 벌금 100만 원 밑이면 계속 할 수 있는데 300만 원을 때려가지고 결과적으로 100만 원이나 300만 원이나 큰 차이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당락이 완전 뒤바뀌게 만드는 2심 판결이 있어서 사실상 확정심이야. 그건 대단히 그건 부조리한 거죠. 하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토론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법원으로 가기도 전에 검찰에서 조사한 거 가지고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떨어지는 똥 받아먹는 강아지, 댕댕이들처럼. 댕댕이 너무 귀여운 표현인가? 똥강아지들처럼, 야수, 늑대들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중계하는 거는, 그러려면 뭐하러 기자, 대학교 나오고, 고등교육 받은 기자를 쓰십니까? 최성희 같이 그냥, 사기 잘 치고, 대학 안 나온 사람 갖다 쓰면 되죠. 이것도 또 학력 차별 발언인가? 여하튼,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33페이지 혐의 중에 18페이지가 입시 비리 관련된 의혹인데, 그 중에 가장 큰 덩어리인 표창장은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찍 긋고, 이거는 검찰이 공소는 하였으나 재판 가서 패배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라고 써줘야지 기사를. 그런가 하면 인턴과 관련해서도 공소장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강조하고 있으나 이 또한 당사자는 아니라고 펄펄 뛰고 있어서 재판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참나. 그리고 오늘 뭐 뉴스공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지난번 영장 청구 시보다 세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진짜 너무나 검찰이 개후져서 제가 말이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뛰어난 검사들을 우리가 육성했어. 애기들 때부터, 사법연수원 때부터 국민 세금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먹이고, 대우하면서 정말 민주공화국의 철벽을, 안보를 비롯해서 이 공동체를 지키고,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해달라고. 그죠? 그래서 법 집행자로서 검사를 키웠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고작 검사 20명, 수사관 50명, 70번 이상의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애가 160만 원 몇 달에 걸쳐서 나눠 먹은 거. 얘가 영어 교재를 개발했대잖아. 영어 교재를 개발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했대잖아. 160만 원, 그래. 20만 원, 30만 원 나눠서 줬대, 얘를. 거마비도 안 될 거 아니야.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거기까지. 응? 그래서 160만 원 요거 찾아내려고 그동안 난리를 떤 거야? 대한민국 특수부가 160억, 뭐 1조 6천억 론스타 먹튀나 잡지 말이야. 애 160만 원 요거 잡아냈어? 아이고 장하다. 요런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조범동의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그랬대, 정 여사가. 근데 니네 검찰이 공범이라면 조범동이랑 정 여사랑 공범 간에 어떻게 증거인멸 교사가 되냐, 교사는 공범 사이에서는 아닌 거지. 내가 도둑 1이고 도둑 2인데 야 우리 장물을 없애라고 도둑 1이 도둑 2한테 시켰어. 그 교사야? 공범들끼리 얘기한 건데? 아니지. 교사라는 것은 위계가 있고 행동이 전달되는 상황에서 살인을 교사하거나 시켜서 지시하거나 그런 거지, 바보들아. 특수부 니들. 혐의를 많게 막 15개 정도 막 같은 거를 늘려놔야 죄가 엄청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사기친 거 아니야, 검찰이. 쪽팔리지 않니, 검찰? 윤짜장과 그의 노란무더라? 닭강들아? 단무지들아? 지알들아? 자, 요거는 제가 품위를 위해서 욕은 삐리비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심한 공소장이에요. 그러면 공소장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요게 골 때립니다. 상상적 경합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행동이 두 가지 위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때, 보조금 160만 원 받았어. 근데 요게 사기가 될 수도 있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대. 근데 지난번에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하니까 너무나 약해 보여, 혐의가. 근데 사기 그러면 우리는 되게 세잖아, 느낌이. 사기를 같이 붙여서 센 거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올린 거야. 자신 없을 때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라도 더 혐의를 엮어가지고 유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꼼수인데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나 의도적으로 쟤를 연맥이려고 검찰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게 너무나 현격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페이스북에서 만난 누구, 미용실에서 만난 누구한테 2개의 계좌를 빌려서 공직자 부인의 위치에서 하면 안 되는 금융거래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를 했는데 왔더니 합쳐 1,700만 원 했대. 여러분, 조국 교수 정도 되고 집안에 지금 뭐 부동산이나 뭐 강남에 아파트 있고 되게 부자라며, 조국 일가가. 근데 고작 1,700만 원 돌려가지고 몇백만 원 벌으려고 차명으로 그렇게 그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 그냥 저 자한당 국회의원들처럼 그냥 강남에다 떡 집 한 채 사놓고 있으면 십수억씩 오르잖아. 근데 1,700만 원을 더구나 차명으로 막 빌려가지고 그걸 막 운영해. 그리고 주식을 제대로 할 줄도 몰라가지고 거의 저축 예금처럼 주식 투자를 하는 아줌마가 그거를 막 700만 원 가지고 퓨처 선물 투자가 얼마나 복잡하고, 이제 경영학과 학부를 나왔는데 얼마나 어려운 투자 대상인 줄 아세요? 선물 퓨처 말이 안 되잖아요. 목숨을 건 뭐 저 이명박처럼 이를테면 해외 뭐 몇 조 단위 정도로 놀아야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뭐 몇 조라면 뭐 한번 해볼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회사 다니면서 누가 나한테 한 500억 준다 그러면, 저는 해봤어요. 저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요? 사람이잖아요. 저도 삼성 엑스파일 보도할 때 제 주변 사람들 다 삼성에 특채돼서 갔어요. 그거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정말 못된 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둘이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근데 입사 동기가 실제로. 근데 얘한테 삼성 엑스파일을 10개월 동안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사랑 싸우면서 한탄하고 술 마시고 했던 내 베프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삼성 상무로 갔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 심정이. 누구를 믿겠어요? 정말 저는 제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자기를 부정하게 돼요. 날카로운 거를 제 주변에 못 뒀어요. 나를 막 찌를까봐. 실제로요. 그때 생각했죠. 아씨, 너무 힘들다. 나한테 얼마를 만약에 삼성에서 준다 그러면 그거를 받고 이거 보도 안 하지. 보도 안 하면 아무도 몰라, 이거. 근데 인생이 완전히 오솔길이 20차, 10차선 고속도로가 되겠죠. 얼마 준다 그러면 내가 이거 보도 안 한다 그러지? 10억? 한 100억 달라 그럴까? 그러면 내가 행복할까? 나는 내가 삼성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을 강요받고, 그럼 내가 대한민국에서 기자 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게 자본과 인간의 문제인데, 재벌 개혁 문제인데, 그럼 난 기자 못하겠네? 그럼 나는 뭐하고 살지? 살 의미가 없네?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요? 다 해보잖아요. 근데 조국 부인이 나름대로 그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사방에서 조국 죽이려고 할 텐데 1,700만 원 가지고 무슨 낙을 보려고 차명 거래를 했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법 적용이라는 건 상식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그 잘난 검사들이랑 매일 싸웠어요. 저는. 이 사람들은 법전대로만 법을 적용하는 거야.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응?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으면 상식에 입각한 이야기가 가능할 때까지 더 수사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검찰 조직이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엉터리잖아. 이게 지금 불상자와 공모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최초 공소장에서는. 근데 불상자와 공모하지 않고 혼자서 했다라고 완전 무리한 그런 내용으로 공소장이 바뀌었어. 불상자, 공모한 누군가를 찾아내지 못한 거죠. 공모 안 했으니까. 이미 1단계에서 공소장에 의존해서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기사 쓴 사람들은 다 허위 기사 쓴 거 아니에요, 지금. 혼자서 한 걸로 바뀌었잖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검찰 수사 기록과 공소장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제목 잘 졌죠? 검찰 똥꼬만 바라보는 언론이라는 이름의 개들, 여러분에게 고발합니다. 자, 방송에 나오지 않은 나머지 기사들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재명, 전해철, 박강원, 정성호가 만찬을 했어. 지금 12월이면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이든 그것은 대단히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가 분석해드린 대로 이재명 지사는 한 번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은 없어요. 강제 진단을 시도했다가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정신적으로 강제 입원이 아니라 강제 진단을 위한 방법적 입원을 시도하다가 그냥 그나마 관뒀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형님이 비운에 적당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비운에 돌아가셨죠. 가정사의 아픈 내용이야. 그게 이제 정쟁 과정에서 드러났어. 그래서 강제 입원을 시켰네 안 시켰네 그게 쟁점이 됐잖아요. 강제 입원 안 시킨 걸로 나왔어. 무죄 나왔어. 근데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돼버렸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판결인데 여하튼 그래서 법조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얼마 전에 이제 SBS 라디오에 변호사들 쭉 나와서 이재익이 뉴스쇼라고 있어요. 저는 시사를 너무나 변호사들이 가볍게 희화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듣곤 했는데 그날 보니까 그 양반들도 기본적으로 법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 변호사들이니까 세 분 모두가 다 이재명 판결이 잘못됐다. 아니 자기가 말하기가 불편하거나 또는 뭐 내가 저 말에 저 질문의 의도에 잘못 말려 들어가면 나는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는데 자꾸 그런 쪽 말을 유도할까봐 답변을 안 했어. 그랬더니 그거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과 똑같대. 그런 관심법, 판사의 관심법에 따른 판결을 다들 비판하더라고요. 변호사들도. 상당히 그건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대체적인 견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적어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렇게 무고하게 사람을 날려서는 안 된다. 이런 공감대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의원 상당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상당히 불편한 이재명 지사와 전해철 의원 불편한 관계, 경쟁적 관계였기 때문에요. 근데 박강원, 정성호 의원 등과 함께 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회포를 풀었어. 대단히 중요한 기사죠. 분위기 파악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법원에 보내는 시그널도 상당히 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이게 보면 저녁 밥을 먹었잖아. 만찬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신문에는 일부 기사가 나. 7시에. 밥 먹기 전에 사진 한 컷 찍고 기자들 집에 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중요한 기사가 방송에는 보도가 안 돼요. 그날 저녁 뉴스 끝나고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그 다음날 보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공중파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메인 뉴스에. 이런 것들은 잘못이다.
뉴스를 공급자 입장에서 게더링 하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수용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자, 좀 이 시각 포털 확인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포털 보실 시간 없잖아요. 운전하시느라, 일하시느라고. 그리고 뭔 소리인지 잘 관심도 없고. 독도 헬기 추락사고 현장에서 네 번째 시신이 수습됐다네요. 박단비 대원으로 추정된다고요. 아이고. 나머지 세 분 남았네요. 정말 대통령도 마지막 한 분까지 수습하라고 지시를 했고, 거친 파도 속에서도 고생들 많으신데 정말 빨리 다 수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86%가 대한민국이 수주하고 있대요. 마밤. 여러분들, 우리가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를테면 우리가 위안부, 성노예 문제,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저 태극기 모독부대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 그렇게 굴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역사의식을 버려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세계 선진 국가로서 세계 평화 체제를 선도하는 중심 국가로서 선진 산업 국가로서 전 세계 86%의 선박을 발주하는 중국, 일본이 있는데 그런 나라로서 당당하게 세계의 1등 국가임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주체적으로 과거에 잘못된 것을 꾸짖고 용서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1등 국가인 거죠. 과거에 우리 힘없고 나약한 후진 약소민족 약소국가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초콜릿도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더러운 돈이지만 엔화 좀 더 가져다가 기계 굴리려고 굴욕을 감내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된 거죠. 당당하게. 제가 2011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버클리에서 한 학기 동안 대학원들 상대로 한국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영어로 잉글리시 오늘 영어 된다. Today English become. 오늘 영어 된다. 그때 정말 많이 느꼈어요. 미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한국이랑 달라요. 되게 잘 살고 세련된 문화, 강한 국력, 뭐 이런 그 다음에 삼성 휴대폰을 만드는 뭐 현대카 아주 좋은 차를 만드는 그런 대단히 앞선 나라예요. 우리가 스스로 약소국 코스프레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강대국과 뭐 외교 협상을 할 때는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전현무가 자꾸 올라 보니까 KBS 아나운서랑 후배 아나운서랑 연애가 붙었대요. 이혜성 아나운서. 이런 것도 또 저희가 꼼꼼히 또 여러분들 2016년 입사한 20대 중반에 큰 나이차 극복을 하고 연애를 하고 있다. 이런 아나운서랍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전달해드릴 뉴스들이 많아서요. 지금 상당히 이제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뉴스 체크해드릴게요. 지금 쭉 보면은 뭐 잡다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검찰이 MBN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했어요. 기소는 뭐냐? 검찰이 형사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재판을 회부하는 거. 장대환 회장이 사임했어. 간단하게 20초로 정리해드리면 MBN 종편을 만들려면 3천억을 자본금을 태야 돼. 야! 옛날 우리 도박할 때 어렸을 때 돈 없으면 너 나가. 돈 태 빨리. 자본금 3천억이 있어야 종편 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어. 근데 600억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야 그러면 니네
임직원들이 대출받아. 자, 600억 만들어 왔지? 요거를 우리 MBN에 고유한 예금 자산으로 이렇게 탁 넣어서 자본금으로 가짜 회계, 이른바 분식회계라고 하죠. 가짜 거짓 회계를 한 거예요. 이거 취소 사안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MBN이 요즘에 그렇게 삐딱하게 이 정부를 공격해 왔던 거죠. 지네 좀 봐달라고. 자,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MBN 회사 법인과 부회장, 그다음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제 실무자들은 기소하고 회장은 이제 일선에서 사임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나 보네요. 장대한 회장의 아들 장아무개가 대표인데 상법 위반 혐의도 추가가 됐네요. MBN에서 입장문이 나왔다는데 제가 입수한 정보보고에 따르면 지금 뭐 언론 보도에는 실명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언론사 간부들은 실명을 까야 되는 공인격이죠. 공인격. 이름을 제가 까드릴게요. 여기 보면 부회장 이름이 이유상, 그 다음에 대표 이름이 유호길, 대표래요. 장대한은 빠지고, 그리고 장대한 아들 등 해서 3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네요. 장대한 회장은 경위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의사를 밝혔고, MBN이 오늘 메인 뉴스에서 시청자 사과를 한답니다. 선진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뭐 이런 등의 헛다리 대책을 발표하겠답니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죠. MBN이 그런 명백한 허위의 기틀 위에서 방송할 수 없는 거죠. 시청자 사과와 동시에 방송을 그만해야죠. 그게 맞죠. 그러면은 이제 또 직원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지는구나. 여하튼 내년 4월에 이제 종편 재심의 과정이 있거든요. 제어가 과정. 그래서 MBN은 거의 확정적으로 아마 선수가 교체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선수 교체라는 건 뭐죠? 방송 사업자가 적격 판단을 받지 못하면 사업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를테면 지난번 종표 때 신청했던, 줄 서 있어요.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이런 데서 들어와서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겠죠. 여태까지 뭐 어쨌든 간에 MBN 이후에 좀 건강한 자본이 시장 중심, 자본 중심, 재벌 중심의 기득권 수호 보도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좀 개선된, 없어지진 못해요. 없어지는 않습니다. 종편이. 교체가 좀 이루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뉴스 체크는 마치고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